2023년 10월 18일 국제법무팀 IBT 렉스입니다. 국내 대한민국 국민인데 비거주자, 해외에 이제 거주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법상은 비거주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어, 출입국 기록상 최근 2년 중에 연속적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기록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해외 영주권자들도 이제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또는 이제 주재원 파견이 나가신 분들, 이제 사업 투자 비자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비거주자라고 이제 분류가 되죠. 우리나라 이제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죠. 그런 분들이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고 싶으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 그러니까 해외에 오랫동안 있는 이제 체류하시는 분들, 영주권자나 주재원 파견 비자 같은 것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 소재 자산, 월급도 받으실 거고 외국 기업에서 외국에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산을 모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해외 소재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산 반입을 위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요건을 한번 보시죠. 출입국 기록상 최근 2년 중에 연속적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상 계속 체류를 하신 분들은 이제 비거주자가 아니라 이제 거주자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해외에서 직장에 재직하거나 학업을 위해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합당한 비자나 학업을 하는데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제 학업을 위해서는 학생 비자,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는 직장에 대한 어떤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또는 아예 이제 해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쪽에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데 엉뚱하게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합리성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죠. 위 절차를 통해서 비거주자임이 확인된 경우 해외 소재 자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해외 소재 자산이 국내로 반입할 때 금액 제한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사항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작년에 국내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있다. 국내 해외 이주 신고 등의 절차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외에 거주하던 부동산 매각 대금을 국내로 가져와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때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냐? 해외 영주권 취득해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겠죠. 근데 해외에 거주하던 이제 부동산을 팔고 국내로 가져와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너무 당연한 그런 경우죠. 이제 문의 주신 그런 상황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서 비거주자였던 그런 사람은 이제 입국해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해서 거주자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국내 반입의 경우는 국외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국외 부동산을 해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국내에는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어요. 국내 반입 절차 역시 국외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임을 증명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비거주자였던 그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내에 입국해서 거주를 하고 있고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법상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하셔서 이제 비거주자냐 거주자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환 거래 업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국제법무팀 인포메이션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